그래서 영감님 오늘 어떤 일로 저한테 오셨습니까?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전립선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발기가 잘 안 된다고, 70대 중반이신데 일주일 전부터 발기가 잘 안 된다고 저한테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발기가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려면 하루하루 확인할 수 있는 아침 발기라거나 부부 생활 중의 발기력, 평소 느끼는 성욕 같은 요소들로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저는 16년 차 비뇨의학과 전문의고요. 2권의 책을 쓴 의학 작가입니다. 남성의 중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비뇨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고요.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라는 책을 내고 유산소 운동과 남성들의 성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의 특성상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노년기 질환을 많이 치료하게 되는데요.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 정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게 좋을까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가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유튜브에는 원하는 걸 찾는 것도 사실 음성으로 할 수 있고요. 원하는 내용이 소리로도 나오고,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하면 화면도 볼 수 있고, 꼭 필요한 건 요약을 자막으로 또 보여주기 때문에 시니어분들께 딱 맞는 채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영상을 다루는 이런 시니어 클래스 같은 채널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니어 성생활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즘 중년의 남성을 진료하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요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진료를 볼 때 질문을 하면 이제는 부부생활 가지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렇게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나이도 젊은 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를 잘 낳지 않는 걸 넘어서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고 연애도 하지 않는다. 그런 통계들이 자꾸 발표가 되고 있죠. 이와 비슷하게 한국 중년 남성들의 성생활도 점차 줄어가는 것을 아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사회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급변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성욕을 떨어뜨리고 성생활을 즐길 마음의 여유조차 뺏어가 버리지 않나,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욕이 감소하고 성생활을 적게 가지며 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 이런 것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지방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곳에서는 60대와 70대의 분들도 여전히 왕성한 성생활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성욕도 여전하신 데다가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없는 분들은 70대 후반까지도 성기능을 유지하면서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엔 70대 중반인 영감님께서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영감님 오늘 어떤 일로 저한테 오셨습니까?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전립선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난 전립선에 아무 문제 없어. 그죠? 소변 잘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병원에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발기가 잘 안 된다고, 70대 중반이신데 일주일 전부터 발기가 잘 안 된다고 저한테 오신 겁니다. 70대 중반 어르신께서 최근 갑자기 발기력이 떨어진 걸로 그게 답답하고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감님 74세 같으시면요, 이게 이제는 성기능이 사실은 많이 떨어지실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잘 되시는 게 오히려 되게 몸이 건강하신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동네 경로당에 가면 내 친구들 낮잠만 봐도 거기가 불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 중에서 본인만 그렇게 성기능이 일찍 떨어져서 그게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도대체 어느 동네 사시면서 어떤 샘물을 같이 떠드시고 계시길래 이렇게 다들 힘이 좋은지 제가 정말 궁금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농사 지으시고 몸을 늘 움직이시고 만성 성인병이 적다면, 거기에서 사실 생활 형편까지 나쁘지 않으셔서 영양 상태가 좋으시다면 그런 분들은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여전히 성기능이 유지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역정을 내시는 영감님들을 보면서 사실은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성생활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몸이 건강하고 즐겁고 그럴 때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영감님은 이 나이까지도 성생활이 왕성하실 만큼 건강하시고 할머님과도 사이가 좋으시니까 관계를 가지실 수가 있겠죠. 마을에는 아직 영감님만큼이나 건강하신 친구분이 경로당에서 낮잠을 자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영감님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되게 부러운 사람이네 이런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선 성기능이 어떤 의미입니까? 언제까지 그 성기능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음경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좀 뜬금없죠, 음경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음경에 뼈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음경에 뼈가 참 있으면 좋겠는데 뼈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음경에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아니면 많은 수의 포유류에서 음경뼈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들, 개에도 음경뼈가 있고요. 말도 음경에 뼈가 있습니다. 말은 없는 게 없죠. 네. 그리고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원숭이의 여러 종에서도 음경의 뼈가 발견됩니다. 자, 음경에 뼈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당연히 발기가 안 돼서 우리가 서글플 일이 없죠. 발기가 안 돼서 관계를 못 가져서 와이프한테 미안할 그런 것도 없고 뭔가 실수할 구석이 없어지죠. 그래서 음경에 뼈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여러 동물 중에서 가장 진화한 동물입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에 뼈라는 것이 발기를 무시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 되죠. 그런데 그게 있으면 당연히 자손을 퍼뜨리는데 상당히 유리할 것이고 가장 진화한 인간에게는 가장 진화된 음경의 뼈가 있는 게 맞을 텐데 왜 없는 걸까요? 대다수의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음경의 뼈가 인간에 없다면 아마도 음경의 뼈는 진화 과정 중에 인간에게는 있다가 없는 것으로 바뀌었을 텐데 인간의 음경은 왜 뼈가 없는 모습까지 진화해 버렸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유전학의 대가인 다윈이라는 유전학자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전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다윈은 인간의 음경에 뼈가 없는 이유를 건강하지 못한 남성이 자손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라고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원시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부족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아버지가 될 사람이 병에 걸려서 건강하지가 못하다거나 나이가 너무 많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자연은 혹독하고 엄마는 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이를 견뎌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런 건강하지 못한 아버지가 많은 집단은 자연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데 좀 더 불리한 입장에 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음경의 뼈는 없는 방향으로까지 인간이 진화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발기가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 때까지 성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건강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성기능에 대한 관심은 꼭 성생활의 유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를 판단하는 도구로서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점검이라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떠올리죠. 그런데 건강검진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매일 변화하는 몸의 컨디션을 반영해 줄 수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요. 어떤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려면 하루하루 확인할 수 있는 아침 발기라거나 부부 생활 중에 발기력, 평소 느끼는 성욕 같은 요소들로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은 뼈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여성분들은 늘 골밀도를 규칙적으로 확인하고 골다공증을 막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죠. 그런데 남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가 약해집니다. 문제는 이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병적인 골절,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해져서 툭 건들리기만 했는데도 뼈가 부러지는 이런 병적인 골절은 남자들에게서 훨씬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기가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 하거든요.
이런 현상 뒤에는 남성 호르몬 부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시니어 분들께서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통해 새로운 만성 성인병은 없는지, 지금 드시고 계시는 약들의 효과는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요. 남성 호르몬을 검사해서 만약에 낮다면 보충요법을 받아서라도 뼈 건강까지 체크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더라도 선뜻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남성 호르몬을 확인하실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께서 나이가 드시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비뇨의학과를 매달 또는 2달에 한 번 정도씩 꾸준히 가게 되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PSA라는 피검사를 꼭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립선 특이학원 검사를 하실 때 남성 호르몬 한번 재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숨은 당뇨는 없는지 당화혈색소 같은 것도 한번 같이 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 남성 시니어 분들의 삶에서 성생활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우에 따라 성생활에 관심이 줄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막연히 외면하기에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